반갑습니다. 2016년도 110회 때 문제입니다. 터널 관련 문제인데, 터널 공사 중에서 막장 전방과 지질 이상대 파악에 의한 조사 방법, 종류와 특징.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죠. 우선 본 내용 설명을 들어가기 전에 이 기술사 시험에서 터널은 엄청 중요합니다. 터널 문제는 거의 매번 시험에 한 문제 이상씩 출제된다고 보셔야 되겠죠. 우리가 또 토목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공사가 많은 공사가 있습니다만 터널이 아주 중요한 공사가 되고, 최근 국내에서는 오래전부터, 최근만 아니죠, 오래전부터 서울의 지하철 그리고 도로, 그래서 터널 공사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산에 이렇게 있었으면은 도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큰 대절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대절도를 해서 여기에 이렇게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이런 고속도로라든가 국도공사 등을 조성을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토공도 뭐 엄청나고, 그 다음에 이 절도된 토공을 어딘가 송토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성토한 것도 마땅찮고, 그 다음에 이 사면 조성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 범면 붕괴라든가 이런 어떤 위험 요인도 많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대절도보다는 터널을 많이 시공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태계 파괴의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 좀 알고 계시면 상당히 그 사면 쪽에서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이 범면 조성을 하다 보면 여기다가 뭐 시드 스프레이 등을 하다 보면은, 또는 녹색토 공법 등을 하다 보면은, 과거에서는 이 어떤 녹색을 하기 위한 씨앗들이 외국 품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유의 품종을 쓰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생태계를 교란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죠. 최근에는 이제는 국산 씨앗을 많이 씁니다.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동물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이런 도로가 있는데, 이런 동물이 지나가다가, 주로 우리가 국내에서는 고라니가 많죠. 동물이 지나가다가 자동차에 치여 가지고 죽는 현상, 로드킬이라고 이야기하죠. 로또, LOAD죠. LOAD, 로드킬.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쉽게 얘기하면 환경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터널을 많이 시공하기 때문에 터널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등을 가보시면은 이런 산에 이렇게 있으면은, 종단선을 그려보면은 터널이 이렇게 시공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교량이 이렇게 시공이 됩니다. 또 터널이 이렇게 시공이 되고, 교량이 이렇게 시공이 되고, 요즘은 이러한 대절토라든가 고성토 이러한 거 많이 안 하죠. 도로 현장에서 주로 터널 교량 이렇게 많이 시공하다 보니까 이 터널 공사가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터널 문제가 많이 나오고, 과거에 저희들 공부할 때나 오래전에 한 10년 전에 이 터널 공부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터널 공부는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굴착 공법을 공부를 했고요. 지금도 물론 나옵니다. 굴착 공법, 드릴 앤드 블라스팅. 그래서 발파하는 공법, 나토 공법이죠. 천공에서 발파하는 굴착 공법, 전단면 굴착, 반단면 굴착 이런 것들. 반단면 굴착 중에서도 어떤 것입니까? 멀티벤치, 미니벤치, 롱벤치, 숏벤치 이런 벤치컷 종류 암기하고 그림 그리고, 그리고 시공하면서 보조공법으로 굴착 전에 터널을 보강하고, 굴착 후에는 보조지부제로 터널을 보강해서, 그래서 보조공법이 종류 암기하고, 그 다음에 그림 그리고, 보조지부제 종류 암기하고 그림 그리고, 각종 보조지부제 종류 특징, 뭐 쇼크루트나 와이어메시나 락볼트, 강지보
이런 것들이 기능, 목적, 효과 뭐 이런 것들 공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트륨 시공할 때는 필히 계측을 하면서 시공을 해야 된다 해서 계측의 종류, 계측 시공 단면도 이 정도. 그래서 터널에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보조공법 쓰면 답이 되었습니다. 보조공법의 종류와 어떤 그림 요 정도 수준만 하면은 터널 공부가 다 끝이 났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공부할 때나 이전에 한 10년 전에 이렇게 하면은 터널 공부가 다 끝이 났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물론 이런 문제 다 나옵니다. 나오면서도 더 어렵게 자꾸 나오고 있죠. 이제 나트륨 이론적으로 나트륨의 이론, 예를 들어 가지고 나트륨 터널 주변의 안반 이론, 안반 공학, 1차 항력과 2차 항력 이런 거, 안반 반응 곡선 이런 거 문제 나왔습니다. 좀 어렵죠. 요거는 저와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강의하는 그 터널 본론에서 많이 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트륨 터널 주변의 어떤 안반 공학 이론 이런 게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막장 전방 지질 이상대 파악을 위한 조사 방법 종류 특징을 써라. 이전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은 터널의 탄성과 탐사 TSP 이런 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 GPR 이런 것들 가끔씩 용어 설명 문제나 또는 논술 문제로서 이런 것들이 가끔씩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조금 더 이렇게 어렵게 막장 전방의 지질 이상대 파악을 위한 조사 방법. 벌써 여러분들 지질 이상대 이러니까 벌써 단어가 생소한 거 아닙니까? 터널 이렇게 굴진을 하는데 이 방향으로 쭉 굴진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막장이라고 이야기하죠. 막장, 페이스. 요즘 여러분들은 막장 드라마, 막장 인생 이런 단어를 쓰는 거 좋지 않는 어떤 어감으로 쓰고 있는데 좋지 않은 거 아닙니다. 우리 터널 현장은 전부 다 우리가 막장에서 일을 합니다. 누가 그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막장이란 말. 이런 어떤 단어들을 나쁜 곳에서 쓰는 게 좀 저는 불만입니다. 막장 인생 이런 말 쓰면 안 되죠. 이것을 우리는 막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막장 전방이 아직 우리가 굴착을 하기 이전에 이 전방의 어떤 지질 상태를 조사하고 판단하는 방법을 써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막장 전방의 이상대에서는 지층 변화가 심해서 이상대의 종류는 단층이라든가 파쇄대, 전리, 풍화, 팽창성 지반. 단층이 심하게 풍화되면 파쇄대가 되고, 이 파쇄대에서는 용수가 나옵니다. 지하수. 물이 많아요. 자, 전리는 불연성면이라고 이야기하죠. 전리. 불연성면의 종류 속에 전리, 청리, 편리, 염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팽창성 지반. 자, 기본적으로 이 안반은 태생적으로 벌써 생겨날 때부터 약간의 팽창성이 있습니다. 그 팽창성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팽창성 지반의 단위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없고요. 이 안반이 팽창한다는 이야기는 안반이 하중이 가해지지 않는데도 우리가 굴착을 이렇게 해서 자유면을 만들어 버리면은 과거에 받고 있던 엄청난 그 압력들이 풀리면서 조금씩 팽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중이 증가되지 않았는데도 변형이 계속 발생하겠죠. 그 변형을 우리는 안반의 크리프 변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리프 변형. 그래서 안반의 크리프 변형 때문에 생기는 현상을 팽창성 지반이다. 이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거의 안반이 단단하면 팽창성이 적을 거고, 안반이 약하면 팽창성이 클 거고, 그래서 이 팽창성이 심한 지반에서는 여굴이 발생하는데 진행성 여굴이 발생을 합니다. 팽창성 지반이 크면은 진행성 여굴이 발생한다.